안녕하세요. 라이넉스 김희수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업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험 꽤나 한 번씩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워라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누구나 업무와 사생활을 구분하고 싶어 하죠. 일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라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체 중 90%, 그 중에서 업무에서까지 개인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61%라고 합니다. 이 중 44%는 업무에 개인 메신저를 쓰고 싶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즉, 보안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우리 업무와 사생활의 구분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준비한 일본 비즈니스 협업 도구 1위, 라이넉스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3대 통신사인 소프트뱅크, KDDI, 도코모,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삿포로 맥주 브랜드죠. 그 외에도 노무라증권, 미즈노 등이 이미 사용 중에 있고요. 국내에서도 대웅제약, 웅진, 라인, 넷마블, 언론사인 이데일리, MBC까지도 이미 라이넉스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본 내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중에 15%가 라이넉스의 고객인데요. 현장형의 대표적인 업계인 건설업계는 30% 이상에서 라이넉스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 소프트뱅크나 노무라 등 대형 점포가 포함된 금융보험업계에서는 46%가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 밖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100% 라이넉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회사 외에도 저희는 글로벌 3만 개의 유료 고객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1위 아니고요. 3년 연속 1위입니다. 한 일본 리서치 전문 기관에 따르면 라이넉스는 2017년 이미 비즈니스 채팅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2019년에도 2위인 최덕과 점점 더 격차를 늘리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같은 매체에서 라이넉스는 2020년 비즈니스 채팅 시장을 40%나 증가시킬 거라고 전망했고, 지표에서처럼 일본 비즈니스 채팅 시장 전체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라이넉스의 급속한 성장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라이넉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서비스 소개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라이넉스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메일, 전화, 팩스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공유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연결되어 하나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대화 나누듯 친밀하게 소통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마음까지 하나로 연결됩니다. 워킹 클로즈업, 오피스, 현장, 거래처, 그리고 고객,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 라이넉스. 네,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라이넉스는 오피스, 현장, 거래처, 고객까지 하나로 연결해주는 비즈니스 협업 도구인데요.
점차 저희의 업무 환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사무실, PC, 책상이 없는 곳에서도 업무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70% 이상의 근로자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체크하고 있었고, IT 업계의 보안 관리자 중 90%는 스마트폰과 PC 동격으로 보안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또 82%의 기업에서는 개인의 스마트 기기를 회사에 연결하도록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 업무 트렌드는 점점 PC에서 모바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네이버에서의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일, 캘린더, 주소록, 드라이브의 비즈니스 채팅을 결합하여 이것을 단 하나의 서비스로 모았습니다. 이것이 라이넉스입니다. 이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럼 라이넉스는 왜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했을까요? 저희는 아이디어를 실용화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글로벌 시장 조사에 나섰고, 미주, 유럽, 아시아의 시장 규모와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 시장은 미주나 유럽에 비해 MS나 구글 같은 경쟁사의 영향력이 덜했고, 비교적 문화나 가치관이 비슷하여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서 우린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로컬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지, 클라우드의 시장 규모나, 즉 저희가 진출했을 때 잠식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는 얼마만큼인지 살펴봤고요. MS나 구글과 같은 경쟁사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미쳐 있는지, 또 로컬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은 가능할지, 또 인프라나 네트워크 환경 같은 시장의 성숙도는 얼만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 시장은 MS 오피스 365와 지수잇의 양강구도이긴 했지만, 우선 저희에게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었고요. 때문에 저희는 파트너십 구축에도 조금 더 용이했습니다. 또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인식도 국가적으로 매우 확산되어 있었고요. 또 일본 비즈니스 시장 또한 이미 한국 시장의 10배에 달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일본 기업들이 업무용 핸드폰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려는 시기였고, 때문에 라인을 업무에 도입하고 싶다는 니즈가, 저희는 그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해서 저희는 2015년 일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기획, 디자인, 개발을 포함한 모든 생산 조직이 제품의 현지화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요. 6개월간 해외 근무를 통해서 일본의 업무를 직접 체득하고 현지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로컬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물론 프로토타입을 마친 제품을 가져가긴 했지만, 또다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현지 피드백을 담아 만든 첫 번째 라이넉스입니다. 메시지, 메일, 캘린더, 주소록, 드라이브 등 개별 앱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느낌을 강조하였고요. 또 개별 서비스를 하나의 제품으로 담아내려다 보니 서비스는 정말 크고 정말 무거워졌습니다. 또 그만큼 늘어난 용량만큼 속도도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앱의 커스터마이징 영역을 줄이고 OS의 기본 시스템 가이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iOS와 안드로이드의 기본 사용성을 유지해 줌으로써 사전 교육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업무용 모바일 폰을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업무용으로 지급된 모바일이 내가 지금껏 사용해보지 못한 OS라면 또다시 새로운 사용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iOS의 검색의 경우 리스트를 하단으로 끌어내려 숨겨진 검색창을 꺼내려는 액션이 필요했는데, iOS 사용자들은 이 검색창조차 찾기가 어렵다는 불편사항이 있었던 거죠. 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스와이프 액션이 너무 쉽게 제거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리스트를 감추거나 삭제가 된다는 VOC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나름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스마트폰의 제스처나 아이콘에 대한 여러 피드백들이 있었고, 어쩌면 저희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본 사용성들이 나이도 문화도 달랐던 어떤 사용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디바이스 환경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해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앱을 설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된 2.3 라이넉스 2.3 모바일 개편입니다. 사실 라이넉스는 비즈니스용 협업 툴이기 때문에 뭐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은 서비스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사용성을 아무리 좋게 바꿔준다고 해도 새로운 사용성에 또다시 학습을 해야 된다면 그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은 회사의 사업적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을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라이넉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부터 고령의 부장님까지 사용자층이 굉장히 넓은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집단이 아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업무 도구인 라이넉스는 아름다움보다 기능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자칫 저희가 디자인에 몰두하다가 제 기능을 잃지 않았는지 늘 경계해야 했고요. 또 라이넉스는 사용자들이 매일 들여다봐야 하는 업무용 도구인데요.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 실험적인 디자인을 하기보다 저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여러 개별 서비스를 하나로 모은 라이넉스는 서비스 하나하나의 특장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결하는 하나의 사용자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메시지, 메일, 캘린더, 주소록, 드라이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제품으로 느껴져야 하니까요. 이렇게 저희는 제품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친숙한 모바일 사용성을 채택하여 라이넉스만의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B2B 서비스를 다루는 저희만의 방식인데요. 아름답고 세련되지는 않아도 또 어떤 사람들은 뻔하다고 할 수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은 디자인뿐만이 아닙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사용자의 유저 보이스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해서 플로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기록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은 이미 국내의 다수의 채팅 앱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죠. 그룹방에서 단순히 전체 중 몇 명이 읽었는지 숫자로 카운팅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초기 라이넉스도 그런 익숙한 사용성을 받아들여서 사용성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명확한 비즈니스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룹방에서 특정 상대가 글을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서 상대방의 피드백을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된다는 불편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준비한 기록 현황까지 볼 수 있는 메신저. 라이넉스에서는 읽음과 숫자 정보를 선택하면 글을 읽지 않은 멤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때문에 읽지 않은 특정인을 멘션하거나 개별 메시지를 보내서 메시지 확인을 권장하거나 더 빠른 피드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캘린더를 금우표로 활용할 만큼 캘린더의 활용도가 높은데요. 다수의 회사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화이트보드에 서로의 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해서 한 명의 매니저가 스태프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희망 근무 시간을 취합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저희 서비스에 담았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성원 뷰. 라이넉스 캘린더 뷰는 나의 스케줄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 스케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상대방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도 회의를 소집하거나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그만큼 사용자의 근무 시간은 절약되는 것이죠. 또 메신저 서비스가 한번 자리매김을 하면 쉽게 갈아탈 수 없는 이유는 내 친구들까지 함께 서비스를 옮겨와야
옮겨와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때 국내 메신저의 보안 이슈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이 성공하지 못했던 건 여전히 굳건하게 카톡을 지킨 저의 친구 목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스마트폰 사용 인구 중 90%가 사용하는 라인은 사업자 입장에서도 고객을 응대하기 가장 효율적인 메신저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웍스를 도입하더라도 나의 대화 상대가 라인웍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라인과 라인웍스를 오가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정보 보안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라인 연동입니다. 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회사 입장에서는 라인을 사용하는 고객과의 메시지를 로그로 남겨 관리가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사내 보안까지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고객을 관리하는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소중한 고객 정보는 회사에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도화시킨 제품에 대해서 저희 고객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今まででいくと電子メールで私が方針元の返還を店長に指示してから半日、そこから一人一人の営業マンが動いてるわけですので、その営業マンに指示が伝わるとなると店長が知ってからさらにまた半日ぐらいで、それがLINE になれば2時間ぐらいのイメージで現場の CA たちにお客さんへの訴求内容の変更というのが可能だからです。選手の別注のシューズであったり別注のウェア関係を、実際に選手監督関係にお話を聞いて作成するような、グラウンドなり体育館なりでわざわざパソコンを開いて情報を共有するっていうことにはかなり時間がかかってしまう。それをスマホ1台でみんなめちゃくちゃ使ってるんですよ。システムのツールっていうのはその機能ではなくて使われるってことがものすごく重要で、使って効率化が当初の目的が達成される、みんながすぐ使えるっていうためには教育とかってもう古いと思うんですよね。見積もりの倫理とこちらも社長に上がるまで今まで1週間程度かかってたんですけども、最短で2時間とかですね、非常に効果が出てると思います。いいシステムだから使ってくださいではなくて、使われて初めていいシステムになると考えておりますので、使いやすさは非常に重視した。プライベートで LINE を今使ってないので、やばい使えないと思いましたね。ただ使ってみてやはりとても便利だなと、もう元の形には逆に戻れないっていう感じですね。もう LINE がなくなったら困ります。 현재 라인웍스는 일본 시장 점유율 1위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직 전체 5,500만 근로자의 1%에 불과합니다. 다른 경쟁사까지 합쳐도 아직 전체 시장의 3%밖에 열리지 않은 셈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기업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97%의 현장형, 정포형 기업부터 소규모 사업자까지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룹웨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업무 스트레스 없는 스마트 워커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